안지오그래피인데 혈관을 조형하는 거고, 이 혈관 조형술은 꼭 안과뿐만 아니라 이제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그죠? 여러 과에서 시도되고 있는 검사 종목 중에 하나죠. 뇌하고 심장이에요, 그죠? 막혔는지 보는 거예요. 잘 새는지. 혈관은 수도관이니까 물이 흘러야 되는 것처럼 이제 구석구석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겉에서 보이지는 않으니까 조영제를 주입하고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조영제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런 이제 색깔, 붉은 색깔이 있고, 요건 이제 초록색이죠. 초록색. 그래서 담즙 같은 게 담즙. 이것에 이제 원재료는 담즙 같은 그런 물질이에요. 초록색. 그래서 두 가지 조영제를 쓰는데, 조영제는 이거는 조금 더 입자가 곱고, 이거는 입자가 굵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조영제를 쓰는데, 이제 빛이 들어가서 여기 망막이 여기잖아요, 그죠? 검사하는 분 입장에서는, 검한팀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촬영하려고 하는 대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있고. 그래서 더 가까운 검사자 입장에서 가까운 쪽이 망막이고, 더 먼 쪽, 더 깊은 쪽이 맥락막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영제 두 개 중에서 빨간색 나는 FAG 조영제는 입자가 더 고운 거, 그거는 이제 망막혈관을 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초록색 나는 그 색깔은 입자가 더 붉은, 그건 더 깊이 있는 맥락막 혈관도 보는 거예요. 망막도 보고 맥락막 혈관도 보고. 그래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더 깊은 쪽이니까 이 레이저 광원이 조금 더 깊이 침투해야지 조용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물리학적 성질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망막혈관하고 맥락막혈관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 혈관의 이 벽에 치밀함이 다릅니다. 그래서 망막혈관은 이 혈관 벽을 구성하는 혈관 세포들, 내피세포죠. 혈관벽 내피세포 사이사이에 결합이 이렇게 꽉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새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와 반대로 맥락막혈관 벽의 세포들은 이게 약간 느슨합니다. 그래서 쉽게 새 나오고 들어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맥락막을 잘 조용하기 위해서는 이 틈에도 새지 않는 붉은 입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물에 이제 그물 사이사이에 그 구멍보다 작은 물고기는 다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가 크면 그물이 좀 이렇게 널찍널찍해도 빠져나가지 않는 위치랑 똑같은 거고, 맥락막 그 혈관 세포들 사이, 혈관벽 세포 사이가 이렇게 느슨하기 때문에 ICG라고 하는 큰 입자로 된 조영제를 넣게 되면 이 혈관 요 사이에 이 안에서 이제 조영제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적죠. 그래서 혈관이 잘 조용이 됩니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여기를 조용해야 되는데 조영제가 빠져나가서 이 주변에 이렇게 이게 되면 안개에 묻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실체가 안 보이고 다 구름처럼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물리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망막과 맥락막을 이제 조용하게 됩니다. 이 혈관이고 이제 이 망막에 있는 이 조용하게 되는데, 혈관 조영술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동맥부터 조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 지나서 이제 정맥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여기 정맥은 이제 혈관 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조영제를 주입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맥이 조용이 되고, 정맥은 아직 조영제가 도착 안 했죠. 까맣게 혈관 벽만 보이고 있는 상태고, 이제 동맥이 다 차고 정맥 벽, 혈관 벽이 조용히 있죠. 정맥도 다 찼고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는 이 후기 사진. 그래서 요 검한팀 선생님들이 이렇게
초기부터 후기까지 이렇게 골고루 잘 찍어주시도록 예,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관 조영술로 뭘 보냐? 아까 심장이나 뇌혈관이 막히고 그런 거, 막히는 거 보는 게 주죠. 그래서 막히고 새고, 그리고 이제 혈관이 이제 조용히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나옵니다. 까맣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점점 있는 것들은 당뇨에 의해서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변화를 일으켜서 미세혈관류라고 꽈리 같은 것들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목화솜 같이 있는 거는 이제 신생혈관이죠. 지난번에 했던 그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란 거. 그래서 혈관이 잘 새고 잘 터지는 거죠. 잘 새니까 이제 이렇게 목화솜처럼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정상적인 혈관인데 여기 자세히 와서 보시면 여기 고사리 같이 이렇게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곰팡이처럼. 이게 이제 조용히 지금 잘 있지만 이게 오늘 오후나 내일 터질지도 모르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 혈압, 고지혈증 있는 분들 아무런 증상이 없고 건조증으로 오셨는데 누나는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현관은 이렇게 건강하니까 시력은 잘 나오고 시력적으로 아무 불편이 없으신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드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검사 설명하고 이제 오케이 하시는 검사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검진이 필요한 거고. 이분은 이제 이 아래쪽에 이제 혈액이 잘 안 흐르죠. 동맥은 조용히 됐고, 위에는 동맥 조용됐고, 정맥 혈관벽이 이제 조용되기 시작하는데, 아래쪽은 깜깜 무소식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망막 정맥이 이제 막히십니다. 그다음에 쥐파 먹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혈관이 이제 막힌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혈관 조영술로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OCT 상에서 물이 찼다고 하면 이 물이 이제 어디서 새 나왔는지 그 누출점을 찾는 거죠. 이제 지붕에서 물이 새면 어디서 새는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서 이렇게 연기가 도로 피어올라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여기 원인 지점이 여기고, 그래서 이 사진을 바탕으로 검안팀에서 잘 찍어주시면 이걸 가지고 레이저실로 가서 여기에다 레이저를 이렇게 쏘는 거죠. 안 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물은 이 고여 있는 물인데 이게 정체된 게 아니라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세포들은 이제 양수기 역할을 해요. 물을 빼주는 역할을.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또 새 나가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계속 물을 빼고 있는데 계속 또 들어오니까 물이 줄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물, 새 들어오는 물을 막아주면 여기 있는 물은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고 이제 나가는 세포들이 양수기가 계속 펌프질을 해서 물을 빼주면 이제 2, 3주에 걸쳐서 물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누출점을 찾는 게 또 우리 혈관 조영술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검안대 선생님들이 이제 검사를 하실 때 진단명이 망막 정맥 폐쇄다, 당뇨망막증이다. 이럴 때는 원장님이 신생혈관, 그 다음에 혈액이 막혀 있는 부분, 혈관이 막혀 있는 부분, 신생혈관, 이런 걸 좀 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중심성 망막염이 진단명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누출점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신생혈관이에요. 여기 이제 목화솜처럼 하얗게 있는 것들이 이제 나쁜 혈관들이에요. 혈관들 잘 새니까 그 조영제에서 그 안에 혈관은 이제 감춰져서 혈관이 보이진 않죠. 여기서 이제 샌다는 거죠. 정상적인 혈관은 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맥락막에 있는 그 습성 항관병성 환자분들, 습성이니까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란 거죠. 그것이 이제 터지고 새고 하는 거고, 그런 혈관들 이렇게 폴립같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혈관 조영술이 이제 뭐 조영제 동의서도 받고 스킨 테스트도 하고 뭐 라인도 잡고 간호팀과 검안팀과 이제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잘 돼서 이제 진행되는 복잡한 과정의 검사인데, 환자분이 제일 힘들죠, 그죠? 조영제가 뭔가 이물질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검사 자체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주는 할 수 없고, 근데 또 반드시 필요하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이제 IV 잡으시는 간호팀에서는 IV 라인으로 혈관에 이제 그 니들이 딱 잘 거치돼야 되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거나 또 혈관 바깥으로 니들이 거치되면은 엉뚱한 데로 조영제가 가게 되죠. 검사가 잘 되지 않고. 네, 조영제 주입할 때는 이제 조심해서 하는 검사인데, 혈관 내에 니들이 잘 거치됐으면 조영할 때는 꽤 고농도의 이 물감이 조영제가 눈을 이렇게 쓱 한번 여행하고 쓱 빠져나가야 잘 찍혀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한다고 이런 과정들은 조심하는데, 스탠바이 다 됐고 하면 쏘올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쑥 밀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농도의 조영제가 이렇게 싹 가서 잘 조명이, 사진이 잘 찍히고 선명하게 이미지가 잘 나옵니다. 물감이 흐리게 이렇게 혈관 내에 흐리게 되면 검사 아무리 잘 찍어도 물감이 연하니까 색깔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신속하게 과감하게 좀 밀어넣으셔야 되고, 하면서도 혈관이 누출이 없는지 한 번 또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물질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알러지 반응이 보일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확인하고, 통증, 특히 뭐 옆구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대부분은 잠깐 그러다가 끝나거든요. 알러지 반응. 그 다음에 조영제가 다 들어갔다. 그래도 이 라인에 남아있는 조영제가 있으니까 그 생리식염수를 많이 틀어서 마저 이렇게 잘 들어가게. 그래서 부작용은 이제 그런 뭐 옆구리가 아프다, 뭐 심장이 벌렁벌렁한다, 얼굴이 화끈화끈거린다, 이물질에 대한 비특이적인 그런 알러지 반응,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뭐 심심치 않게 있죠. 대부분 일시적으로 다 끝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이제 뭐 쇼프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극히 드물긴 하지만 몇 년 전에 한번 좀 꽤 심하게 오셔가지고 뭐 119 불러서 저기 응급실 보내고 한 분 있어요. 뭐 별일 없이 끝났지만 이 이물질에 대해서 어떤 이 조영제라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옆에 검사하는 동안 간호팀에서 특히 옆에서 이렇게 잘 환자분 상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혈관 조영제 끝나고 나면 이제 힘든 검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구축해서 편안한 자리로 안내해 주시고, 대부분 이제 당뇨, 혈압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연령대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그렇죠. 검사하시는 분들도 힘드시지만 제일 힘든 분은 이제 검사 받는 분이 사실 제일 힘들죠. 가실 때도 20분 이상 충분히 안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환자분 상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소변 색깔이 그 조영제가 소변으로 나와서 뭐 노랗게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과 신장에서 대사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른데 놀라시지 말라고 이렇게 미리 설명해 주십니다. 네.